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엔캠을 말씀드립니다. 자, 실적이 잘 나왔다. 이렇게 이제 대서특필이 됐죠. 대서특필이 됐는데 실제로 우리가 세세한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네, 2분기 매출 증가. 이렇게 나왔는데 내용을 한번 제대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에서 얘기하는 기사만큼 과연 실적이 좋아진 건지, 네, 아니면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자꾸 과대 포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닌지, 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파악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금감원 전자공시권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물론 엔캠이 우리가 주가가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 낼 가능성이 있는 종목 한 종목을 제가 소개해 올릴 겁니다. 네, 이 종목은 매매하셔서 대박 수익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먼저 엔캠을 말씀을 드리는데, 자, 2분기에 매출이 증가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니라 전분기 대비 한 39% 증가입니다. 그래서 1083억이 매출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적을 본다 하더라도 좋은 면만 자꾸 부각시킬 수가 있어요. 네, 나쁜 면은 티 안 나게 기사를 안 내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여하튼 우리가 지금 보면은 매출액이 물론 1080억 정도로 이번에 2분기에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증가가 된 것이 여러분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증가했다고 보셔야 돼요. 781억 대비해서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 실적이 좋아진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그런 부분들은 잘 보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파생상품 손실이 121억 정도 났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은 사실 장부상의 손실일 뿐입니다만은 뭐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금감원 전자공시에서 제대로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매출액은 1083억으로 좀 줄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작년에 75억이었는데 이번에 5억 9,300입니다. 역시 많이 줄어 있죠. 네, 그리고 작년에 단기 순이익을 냈지만 지금은 121억 손실입니다. 손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객관적인 부분을 가지고 실적을 평가를 해야죠. 네, 언론에서는 좀 과대 포장하는 그런 건의 재료만 이런 식으로 냈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그 투자자들의 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리고 현금성 자산은 좀 증가했죠. 기업에 현금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투자를 하잖아요. 559억으로 작년 동기 445억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쁘지 않고, 그리고 자본 총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게 많이 늘었죠. 4,483억이죠. 작년 동기에는 2,860억이었습니다. 요게 좀 특이하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지금 현재는 우리가 실적을 조금은 더 객관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일단 올렸고요. 뭐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업체들이 힘을 내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좀 특이한 것은요. 다시 한번 또 바닥을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도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나쁘게만 볼 건 아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크게 이제 하락하지는 않고 있죠. 네, 그런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엔캠이 여하튼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늘어나면서 슬쩍 위쪽으로 들어올리는 실적권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언론에서 얘기하는 정도의 실적 급증은 아직은 아닙니다. 네, 그 부분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외인들 매매 동향은 아직도 뭐 순매수 위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외인들의 매매는 사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5월 23일부터 사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내리꽂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인의 매수가 주가를 계속 끌어당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물론 순매수가 들어온 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순매수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당장 이렇게 가지는 않고 뭐 이런 정도 라인에서 좀 자리 잡는 과정을 거친 연후에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기간 조정을 거쳐서 위쪽으로 갈 수 있는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만이 이제 멀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섣불리 위쪽으로 가다가는 매물을 크게 맞고 오히려 모양이 더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엔캠에 물려 계신 분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여기서 쭉 치고 나간다는 그런 큰 기대보다는 눌러서 소화한 다음에 나가는 게 더 좋은 모양이다. 네, 요걸 생각하시고 그걸 염두에 둔 매매가 필요한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을 때 뭐 요런 정도 권역에서는 일단 비중을 좀 일부 축소했다가 다시 그 저가권의 저점 매수를 타점을 잘 봐서 그 가격대에 다시 진입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는 급등을 연속하기는 좀 힘들다는 생각하에 비중 축소 후에 저점 타점을 보는 게 지금 적절한 매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평균적으로 매수 단가를 좀 다운시킬 수 있어요. 다운시켜 놓으면은 매수 단가가 싸지면 여러분들이 흔들어도 버틸 수 있고 나중에 위쪽으로 갈 때 좀 더 큰 차익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지금 엔캠을 당장 그 한몫 챙기겠다 이런 매매를 하시지 마시고 좀 순차적으로 보시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제가 좋다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그르칠 경우가 많아요. 안 좋을 땐 안 좋다, 좋을 땐 좋다. 그리고 비중을 축소해야 될 땐 축소하고 추가해야 될 땐 추가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진정한 진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다른 의도가 아니고 엔캠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단계적 전략을 한번 가져가 보는 게 좋다. 그러면 우리가 타점을 잘 보고 그리고 비중을 어느 정도 축소 어느 정도 추가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그 업데이트해서 자료 드리고 사인을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엔캠이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네, 그럼 그 문자 주신 분에 한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객관성을 갖고 그냥 선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객관성을 갖는 매매 사인을 드릴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100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엔캠이라고 꼭 문자를 주셔서 좋은 도움 받아가시고요. 네, 저도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그 대박을 낼 가능성 있는 종목 하나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네, 요거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박주 말씀드립니다. 자, 요즘 시장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마주를 따라서 뭐 개별주를 한다 하더라도 미리 그 테마를 알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주가가 먼저 많이 밀리고 나중에 반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중소형 개별주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형주 섹터를 들어가 봐도 되게 뭐 2차 전지, 반도체 뭐 이런 쪽들 매매해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요.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해서 대박을 내는 그것이 지금 이런 타임에는 상당히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냥 저평가만 됐다고 해서 이런 종목만 우리가 국한해서 하는 것보다는 성장성까지 겸비한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이율배반적이기도 하지만 이거 두 개의 성격을 다 겸비한 그런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을 제가 한번 찾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저평가주이면서도 성장주입니다. 자, 목표는 되게 우리가 과거 시세 대비해서 이제 막 생바닥에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더블 내지 세 더블 정도 요 정도 가야 이제 매물이 있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목표는 이렇게 잡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섹터는 여러분들 이미 많이 올라갔다가 내리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반등을 주고 더 밀려버리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신선한 쪽에서 섹터를 구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조금은 최근에 아주 크게 오르지 않았고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 엔터테인먼트 sek터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봤어요. 주가 수준은요 적당한 수준이죠. 네, 10,000원 내지 한 30,000원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 종목이 아주 등치가 작은 중소형주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유보율 같은 경우도 한 3,000 내지 5,000% 정도 있는 생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 종목 약간은 이제 대형주 성격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탄력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유보율 같은 경우도 확실하고 재무구조가 확실하죠. 재무구조 확실하지 않은 종목은 제가 추천 안 합니다. 유동성 현금, 그러니까 단기간에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유동성 현금이요. 여러분 한 3,000억 내지 4,000억 정도 있어요. 이 얘기는
괜히 그 괜찮은 종목이다 하더라도 쭉 올린 다음에 증자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당 주식 가치를 희석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런 부분입니다. 유동성 현금이 이 정도로 많아요, 여러분. 실적은 작년에 최저였어요. 하지만 1분기부터 이미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선택할 때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도 좋지만 과거에 안 좋았다가 또는 실적이 최소치를 찍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높아지는 종목, 이런 턴어라운드성 종목들이 큰 대박 시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퍼 배수, 우리가 이익을 측정하는 퍼 배수가 6배에서 10배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퍼 배수는 상당히 크게 증가할 수 있어요. 되게 이 섹터가 속한 기업의 평균 퍼가 뭐 좋을 때는 50배까지도 올라왔었어요. 되게 한 2, 30배 정도는 갑니다. 근데 지금 퍼가 6배 내지 10배라고 한다면 더블 내지 3더블을 분명히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로 따져서도 PBR이 한 0.5배수 내지 0.9배수거든요. 근데 이게 자산 가치가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 되게 20 내지 뭐 50%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PBR 수준이요. 2배 내지는 5배 정도까지도 PBR 수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0.5배 내지 0.9배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면 안 돼요. 네. 매매 기간은 한두 달 후 정도의 시세 분출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는 거죠. 근데 조금 기간을 길게 보셔도 됩니다. 3개월 정도 기간으로 봐도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외인들이 화끈하게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이미 들어와 있고요. 외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3, 4년간 조정을 계속 보였어요. 3, 4년간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간 등락하면서 바닥 다진 이후에 최근 분출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거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주봉 차트가 이런 식이죠. 네, 주봉 차트가 이런 식입니다. 요거가 이제 한 1, 2년간에 걸쳐서 다지고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베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월봉 차트도 보세요. 네, 월봉 차트도 바닥을 여러 번 찍었잖아요. 네, 그래 놓고 슬쩍 올려지는 패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다 할 매물이 없어요. 그냥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요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 종목 여러분들 한번 잘 해보시고요. 제가 끝까지 매수부터 매도까지 케어를 해드릴 거고요. 여기 전화번호 있죠? 예, 요 전화번호로 뭐라고 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예, 대박 간단하죠?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네, 아시겠죠? 이번에 이 대박주는 한번 잡읍시다. 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